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손에 쥔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아들이었던 독학의 천재가 어떻게 논리를 0과 1로 바꾸어서 오늘날의 우리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단어로 수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수세기 동안 사상가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철학의 영역이었지 뭐랄까 숫자의 영역은 아니었거든요.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곶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야심찬 꿈을 꿨거든요. 바로 이성을 위한 보편적인 대수학, 그러니까 모든 논리적인 생각을 계산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의 시제에는 그저 미완성의 꿈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진짜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논리학은 거의 200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묵은 문제를 풀어줄 영웅은 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예상치 못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조지 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역경 그 자체였어요.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도 못했는데 지식에 대한 갈증만큼은 누구도 못 말렸죠. 겨우 16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요.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 대신 수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요.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의심을 받을 정도였다니까요. 14살 때 고대 그리스 시를 번역해서 신문에 실었는데 한 비평가가 이걸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14살짜리 작품이야 하면서 표절이라고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아니 그의 지적 여정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흔히 말하는 통찰의 순간이 온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들판을 걷고 있는데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하나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논리적인 관계를 대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생각 하나가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불의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어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는 대수학에서 쓰는 문자 있잖아요. X나 Y 같은 거. 이걸 사물의 클래스,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데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흰 것들의 집합이고 Y가 양의 집합이라면 X, Y는 이 둘의 공통 부분, 바로 흰 양의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양이라는 클래스랑 양이라는 클래스를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불의 시스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양이죠. 그쵸? 양이면서 동시에 양인 것은 당연히 그냥 양이니까요. 그래서 불은 여기서 YY는 Y, 이걸 일반화해서 XX equal X라는 정말 놀랍도록 우아하고 간단한 규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견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기 자신과 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 이상한 규칙, XX는 X. 가만 생각해보면요. 대수학의 모든 숫자 중에서 이 규칙을 만족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0과 1입니다. 논리가 드디어 숫자를 만나는 순간이죠. 모든 논리적인 사고를 거짓을 뜻하는 0과 참을 뜻하는 1, 이 단 두 개의 숫자로 된 세상 위에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을 해낸 건 이건 거의 혁명이었어요. 2000년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꼼짝도 안 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완전히 새로운 수학의 한 분야로 재창조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방정식, x1-x는 0, 이게 바로 그의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것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기본 원칙, 바로 모순율을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자, 그럼 이 추상적인 대수학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을 거예요. 자,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보죠. 조라는 사람이 수표책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불의 대수학이 이걸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번 보시죠. 자, 불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전제. 만약 가게에 뒀다면 L. 그들이 찾았을 것이다. F.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전제를 보니까 그들은 찾지 못했다. not F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나는 가게에 두고 오지 않았다. not L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자, 다음 전제. 만약 내가 수표를 쓰고 주머니에 넣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거기에 있을 것이다. S. 조는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럼 최종 결론은? 명확하죠. 수표책은 바로 주머니 안에 있는 겁니다. 논리의 힘으로 미스터리를 해결했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불의 말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업적이 남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학계의 인정을 받아 교수가 됐고요. 평생 그를 짓눌렀던 가족 부양이라는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서 개인적인 행복도 찾았습니다. 메리 에베레스트와 결혼해서 5딸을 낳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쏟아지는 폭풍우를 뚫고 거의 5km를 걸어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폐렴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불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막내딸 에델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그녀가 쓴 등에라는 소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소련에서 국민 필독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뉴욕에 살고 있던 에델에게 갑자기 소련에서 거액의 인세가 날아오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정말 대단한 가족의 유산입니다. 조지불은 논리를 연과 일로 바꿔서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풀어줄 새로운 대수학을 기다리는 아이디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발견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